안녕하세요. 주식 보좌관 김대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일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시 16분 좀 늦은 시간에 제가 금양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월요장을 맞이하면서 금양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주 선배님들 뭐 요즘 상당히 좀 언짢은 기분도 들 거고 또 이제 상당히 실망감도 좀 가져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 LG 엔솔이 일단 4695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리비안, 즉 이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과 일단 계약 체결을 했죠. 8조 원 규모의 계약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우리 금양을 가지고 있는 선배님들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으실 겁니다. 일단 뭐 대한민국에서 LG 엔솔이 4680 모델을 내보내고 나서 금양이 바로 4695 모델에 대해서 이미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모토쇼라든지 일단 포럼에서도 4695 이 셀을 보여주면 이제 공개하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이 가졌잖아요, 실제. 그리고 테슬라부터 해서 뭐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이미 사실 접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 리비안도 사실 이 안 속 내용을 살펴보면 리비안의 4695를 배터리를 이 납품할 수 있는 좀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뭐 LG 엔솔에서 4680에서 다시 2026년 4695 모델을 양산해 주기로 일단 계약은 마쳤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뭐 금양 같은 부분은 이전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이제 구차화되면서 리스크는 소멸됐고 해리스 부분에서도 사실 2차 전지 섹터는 해리스 이 정책 테마로도 많이 밀었던 섹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이미 어차피 뭐 낙선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올랐으면서도 IRA 즉 전기차 보조금을 바로 철폐할 수는 없을 거란 이 지배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참 리스크는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금양 469 배터리는 바로 없어지는 것이냐, 폐기되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속에서 사실 우리 금양에서 469 배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일단 이전에 그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해외 선배도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 2170 모델들을 지금 일단 그래도 계약이 나와 있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양이 어떤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사실 유튜버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사실 지난 한 주도 거의 뭐 마지막 제 영상 살펴보시면 이 뭐 네이처셀부터 해서 우리기술투자, G2파워 뭐 여러 가지 종목으로 열흘 동안 150% 이상 수익을 내드렸어요. 하지만 전 단 10원 한 장도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제 현금이 들어가면 객관적인 판단이 결여되기 때문에 선배님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건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제 월급도 관계가 있을 거고 저희 가정의 뭐 평화도 관계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유튜브란 것 자체가 이 초반에 좋아요, 구독 많이들 눌러주시면 이게 이 추천 콘텐츠에 올라가면서 우리 3만 금양주주분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이 영상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바닥까지 와 있고요. 더 물러설 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어떻게든 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또는 방어하면서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배님들의 좋아요, 구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 금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금양에서 유상증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 루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발의가 되었죠.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미국 소재의 그래핀 이 그래핀 기억하시나요? 제가 2016년, 15년 한참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때 이 짐 로저스 관련해서 그래핀 때문에 대한민국 뭐 방문해가지고 이분 이게 그때 이 회사 이름이 뭐였었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뭐 10년 전 얘기다 보니까 아무튼 이 신소재 그래핀 신소재가 북한에 굉장히 많이 매장이 돼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금양에서 계약한 미국과 계약한 이 업체 역시 이 나노테크 에너지와 함께 이 나노테크 에너지 죄송합니다. 저녁이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나노테크 에너지 자체가 신소재, 그래핀, 그다음에 은나노 소재 이걸로 이 이걸로 배터리를 제작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 뭐 이 계약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선배들 많이 아실 테니까 2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초 4천억 이상의 지금 이
기본 매출들은 계약서에 공시해 놓은 부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바로 유상증자 4,800억을 때리다 보니까 많은 사실 주가의 하락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쓰임새에 있어서 지금 부산 기장에 지금 그 증설하고 있는 공장 자금부터 해서 또 이제 이 시설 투자 자금 플러스 운영 자금으로 쓰여지는 이 정확한 목적성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세는 덜 했지만 아무래도 이 나노테크 에너지의 계약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찜찜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다. 자, 그러기에 사실 이 부분에서 금양에서는 뉴스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금양에서는 이 류광지 회장이 류광지 금양회장이 보유 주식 1,000만 주를 무상 증여하면서 이 급한 불을 껐다는 얘기예요. 자, 금액도 사실 1,000만 주면요 4,100억 상당이 되겠죠. 즉, 이 유상증자한 금액을 본인의 이 보유 주식을 무상으로 풀어보면서 이 주주들에게 마음을 좀 표현했다. 자, 이 부분 우리는 사업성, 미래 가치를 보고 사업성에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하지만 이 우리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들이 뭐 약간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루머로만 끝날 줄 알았던 이 부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유광지 회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단 보완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일단 다 되었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리비안 4695 배터리 공급사가 금양이 아닌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미 개발이 끝난 금양이 4695는 금양이 최초로 개발을 했고 개발을 해서 양산까지 지금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지금 이 부분 가져 테슬라 관련해서 4680 모델들, 포드 관련해서 또 우리 벤츠 그죠? 벤츠 관련해서 지금 13조 원, 뭐 각각 10조 원 규모 이상들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4680이면 LG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리비아랑 4695가 아직 양산 만들어지지 않는 4695를 2026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업계에서 의아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리비아라는 이 회사가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죠. 그렇다 보니 현재 테슬라 주가는 사실 뭐 완전 뭐 친 트럼프 쪽이다 보니까 IRA도 사실 즉 전기차 보조금도 이 테슬라 관계 때문에 바로 철폐하기도 힘들 거고요. 또 이 미국 현재 이 트럼프 당선인이 속한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에서는 지금 경합주로 굉장히 유명했던 조지아라든지 펜실베니아 이쪽에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공장들을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건설 계획들을 밀어준 데가 바로 공화당이었지 않습니까? 정책을.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 IRA, 즉 보조금이 철폐가 돼버리면 이 LG 엔솔을 비롯해서 여러 막대한 기업들이 이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의 본인 자금들을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철회할 수가 있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이 일자리 창출에 이 혈안이 되었던 공화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트럼프 당선인도 바로 철회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보조금 규모는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기간에는 힘들다. 집권 후 2년 이상은 지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이런 리스크가 없어졌을 때 리비아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LG를 선택했을까? 사실 지금 금양의 주가 추이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이런 금양에 지금까지 보였던 또 광산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뭐 불성실 공시로 지정이 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리비아 입장에선 안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신용도라는 게 사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선택은 안 했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양의 469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워낙 많은 포럼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금양이 앞으로 이 주가를 방어하고 주가를 올리려면 어떤 트리거들이 좀 반영을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일 대비 우리 금요일 대비 0.98% 하락을 했고요. 41,400원의 장을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거래량은 뭐 금요장이란 특성쌈에 79%면 악재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주말 리스크 대비하면서 원래 이 금요장은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거래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자, 지금 금양이 지금 최근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 기관, 금융, 보험, 투신까지 해서 금요일 날 일단 입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사실 드문 일이었죠. 왜 금양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성실 공시 예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원래 불성실 공시 예정이 되면 기관 투신들, 외국인들은 들어오질 않아요.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던 이 비중들을 덜어내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은 어차피 특수관계인들이 같이 배제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금융, 폼, 투신이 들어온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이 배터리 셀 자체가 리튬 배터리에서 원통형 배터리로 가게 되고요. 원통형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리튬 배터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화재, 그리고 가격이 폭락했었죠. 과충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일단 1차적으로 커버하는 게 원통형 배터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원통형 배터리가 이 전고체가 상용화되는 2030년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의 갭을 따지면 한 뭐 6년 정도, 5년에서 6년 정도의 빈자리를 원통형들이 메꿔야 되는데 LG 엔솔이 4680과 4695, 이제 26년부터 양산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모든 부분을 메울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부담은 분명히 될 거예요.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미 4695를 개발을 해놓고 4695를 개발할 수 있는 이 양산, 즉 공장 자체에서 이익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갖춰놓은 금양이라면 가격적인 부분, 생산적인 부분, 이 수기를, 날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글로벌 차가 리비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그렇다면 또 리비아 역시 모든 전량들을 LG 엔솔에 맡기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테슬라가 4680 모델을 지금 LG랑 하기로 했었는데 4680이다라고 아직 결론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은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국내 완성차들을 저도 이 부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완성차에서 뭐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자체 플랫폼 개발해서 SK 온이라든지 뭐 LG 엔솔, 삼성 SDI 지금 이 회사 이 3사의 지금 이 배터리 셀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중국 관련해서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IRA뿐만 아니라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런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 게 관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승할 거는 이제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니까. 2016년, 17년 때 미중 무역 전쟁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나요? 바로 관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부분으로 사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중국산 이 배터리들을 일부 갖다 썼었었는데 이제는 독립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 3사에서만 뭐 가져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이미 개발을 완성한 금양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 날 일단은 지금 당면한 리스크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되었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물론 이 부분은요. 다음 주부터 해서 최소 이 12월 숏 커버링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 기간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보여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낙심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이탈을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증거금 100%짜리가 즉 이 금양은 외상이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보통 뭐 신용이 30% 40%면 100만 원씩 살 때 내가 30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어치 나머지 70만 원을 증권사에서 빌려주지만 금양은 전액 다 현금으로 사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탈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다림에 지치거나 또는 원래 기다렸던 내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미 빠지고 있는 모습, 지쳐서 사실 빠지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평균 단가가 마이너스 5%에서 10%권, 20%권 내라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고가에 물리신 분들이 사실 금양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금양 제가 너무 잘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게 이거 하나 같이 여담으로 볼까요? 저는 주말마다 우리 선배님들 종목 분석 참 많이 제가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고 이것도 사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직접 본 계좌 중에 제가 하나를 분석해서 지금도 제가 매번 뭐 다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LG 엔솔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죠. 원래 이 2차 전지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2차 전지 섹터를 많이 또 넣어놓으세요. 에그프로도 갖고 계셨고 또 금양도 갖고 계십니다. 금양 평균 단가가 12만 5천 원이세요. 자, 지금 가격대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50% 이상이죠. 벌써 60%까지 되셨죠. 근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그래서
이 금양을 분석할 때 되면 사실 남 같지 않고 이 금양에 대해서 어떤 심정인지 높은 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선배님께도 제가 지난주에 뭐 150% 수익 냈다 뭐 이걸 제가 어차피 수익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다 수익 내게 해드린 건데 이런 부분으로 수익을 내드린 이유는 내가 평단가가 높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현금 그 동원량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면 제가 수익을 열심히 낸다면 묶여있는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종목들 여기에 손실을 제가 메워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면 우리 선배님들 1,000만 원이 아니라 묶여있는 2,000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묶여있는 종목들 손실금만 메워두래도 지금 나올 생각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 것만큼 이 금양도 어차피 지금 내 자리가 좀 높은 자리라면 한 번에 지금 나와서 어차피 손실 보신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는요. 금양 어차피 주주 환원 정책 뭐 4천억짜리 유광지 회장으로서는 한 방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차피 이 리스크들은 끝났고 바닥이다 저는 정말 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더 내려가 봐야 지금 밑에 이 선행스펜서 하한선 보일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밑에 지금 지지 라인들은 설정 따로 안 해줬으면 밑에 지지 라인이 없다 보니까 더 공포 심리가 자극될 수 있는데 정확히 그어드린다면 이제부터 지금 빠져봐야 사실 이 부분 즉 4만 원을 39,800원, 39,500원이 지금 금양의 찐바닥이다. 어차피 지금 이 기장에 있는 공장 거의 다 증설 끝나 있고요, 선배님들. 그러면 모든 이 설비 시스템들은 원스톱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계약 부분들만 붙어준다면 사실 지금 금양 여기서 찐바닥에서 쌍바닥 연출해놓고 우리가 6만 원 선 회복하면서 7만 원까지만 돼도 다시 숨통이 튈 수 있다. 대신 이렇게 숨통이 트일 때 이런 중간 매물대들 보이시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만 좀 주어진다고 하면 제가 뭐 증거금 100%짜리 어서 돈을 빌려오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주식 보좌관으로서 이럴 때 수익을 좀 많이 내드리면서 선배님께 내 돈이 50이든 500이든 간에 일부라도 안전하게 수익 내서 이런 자금 속에 우리가 물타기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즉 이런 자리에서 이탈하시면 안 되실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앞서도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양은 어차피 지금 나올 만한 악재들이 있다면 이미 거의 다 대부분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자, 에코프로와 같이 굉장히 급등하다가 그런 급등 추세를 갔다가 2차 전지에 올라갔게 같이 몰락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이게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테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이 돼서도 요건 끝까지 갈 거예요. 왜?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전력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 전력들을 갖다 대면 그게 원전이 됐던 간에 신재생 에너지가 됐던 간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력을 넣어놓고 필요한 곳에 전기를 갖다 줘야 됩니다. 왜? 송전선 설비라고 하죠. 지금 외국도요, 전선 못 갈아서 지금 난리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게 원통형이 됐던 전고체가 됐던 리튬이 됐던 이 특히 열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들이 더 많이 쓰여지겠죠. 그렇다면 재료는요, 어차피 다시 올라오게 돼 있고 지금 이 바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밴들 더 밑에서 밴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되려 여기서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달라고 하시는 게 타점이나 대응 전략들 지금도 필생 이기자방에서는 제가 우리 선배님들 아침부터 열심히 제가 무료로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제가 대응 전략들 계속 드리면서 지금 무료로 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좋은 종목들 너무 안타까운 종목들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 선배님들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텔레그램 어려우신 분들 제가 문자까지도 드리면서 계속 수익 나는 종목들까지 지난주 제가 수익 종목들 실제 선배님들 보시는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네이처셀 김대휘, 뭐 리기스 투자, G2파워, 뭐 샤페로는 금요일 당일 오전에 사서 저녁에 팔면서 15% 이상 수익을 냈죠. 자, 지난 150% 수익을 냈다고 자랑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무료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우리 선배님들 이거 전부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이런 데 보트 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3만 금양 주주분들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제가 지금 영상 올리면 뭐 한 2, 3천회에서 5천회까지 그럼 한 10,000명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만 회 이상만 나와서 우리 선배들 1만 명이 같이 움직인다 하면 사실 세력들 이탈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어차피 바닥에서 이게 찐바닥인가 판단하면 일부라도 제가 수익 내드리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분명히 저희도 세력처럼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에 당장 이제 15분 있으면 내일이네요, 벌써. 이제 11시 37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내일 새벽에서라도 다시 금양 종목들 또는 이 미국 시장들 보면서 선배님들 열심히 주식 보좌관으로서 역할할 테니까 선배님들 지금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힘을 내셔서 같이 승리하는 순간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반드시 승리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필승입니다.